코모도 드래곤은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 목록에 포함된 파충류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코모도 드래곤을 1급 보존 동물로 분류하고 있으며 코모도 드래곤도 그 범주에 포함됩니다. 한편 코모도 드래곤 사냥은 오늘날에도 인도네시아 섬에서 매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지 사냥꾼들과 비교했을 때 코모도 드래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이 영상에서 그 답을 알아보겠습니다. 코모도 왕도마뱀은 가축의 과도한 폐사를 초래합니다. 인도네시아 농부들은 농장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을까요? 세계에서 가장 큰 도마뱀 종인 코모도 왕도마뱀은 아직 살아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고유종으로 지구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일부 섬 지역에는 약 2,000마리의 코모도 왕도마뱀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사람이 관리하는 야생동물 보호구역에서 발견됩니다. 야생에서 발견되는 코모도 왕도마뱀은 몇 마리뿐인 것으로 추정되며 사냥꾼들의 표적이 되기도 합니다. 인도네시아의 사냥꾼들은 번식기가 끝난 후인 9월에서 11월 사이에 코모도 왕도마뱀 사냥을 자주 실시합니다. 게다가 이 시기는 코모도 왕도마뱀이 가장 강력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사냥꾼들이 사냥할 사냥감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사냥꾼이 합법적으로 총기를 판매하려면 사냥면허와 함께 관련 당국에서 발급한 총기 면허가 필요합니다. 인도네시아 법률은 총기 사용에 대해 매우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면허 없이 사냥과 관련된 활동은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총기 사용에 대한 별도의 규정도 있습니다. 사냥꾼이 사냥에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총기는 공기총이며 더 무거운 소총이나 권총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는 사냥터의 안전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공동체의 안전과 질서를 보장합니다. 코모도 드래곤 사냥은 일반적으로 며칠에 걸쳐 진행됩니다. 코모도 드래곤을 성공적으로 사냥하려면 사냥꾼은 먼저 숲에서 코모도 드래곤을 찾아야 합니다. 신선한 고기를 미끼로 사용하여 코모도 드래곤을 유인한 후 성공적으로 사냥할 수 있습니다. 코모도 드래곤은 엄청난 크기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쉽게 이동할 수 있으며 사냥꾼이 발견하기 어려운 곳에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냥 경험이 없다면 인류를 보호하기 위해 머리를 정확하게 조준하고 단 한 발의 총격으로 표적을 제거해야 합니다. 코모도의 카지노는 단 한 발의 총격으로 비교적 쉽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코모도 왕도마뱀이 직접 공격하여 5명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보고가 있기 때문에 사냥꾼들은 각자 사냥을 떠날 때 자신의 안전을 위해 무리지어 협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왜 코모도 왕도마뱀이 그토록 무서운 존재일까요? 그리고 이것이 사람들이 코모도 왕도마뱀 사냥에 나서는 이유일까요? 악어가 냄새로 사냥하는 능력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코모도 왕도마뱀을 파충류 중 가장 무서운 종으로 여기는 주된 이유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코모도 왕도마뱀이 사냥하는 모습을 직접 보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는 이 철제뱀이 얼마나 강력하고 사나운지를 보여줍니다. 코모도 왕도마뱀의 턱은 상어의 턱만큼 강하고 독은 독사와 맞먹는다고 합니다. 코모도 왕도마뱀은 400kg 이나 되는 물소도 죽일 수 있습니다. 반면 코모도 왕도마뱀의 독은 코모도 왕도마뱀을 즉시 죽이는 것이 아니라 마비시켜 3, 4일 후에 결국 죽게 합니다. 감염은 성체에게도 전염될 수 있습니다. 코모도 왕도마뱀은 인간에게 위험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가축 및 가금류 농장에 해를 끼치기 때문에 사냥의 표적이 됩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코모도 왕도마뱀은 사냥의 대상이 됩니다. 특히 인도네시아의 코모도, 린차, 블레스트 섬처럼 코모도들이 서식하는 섬에서는 가축을 사냥하고 죽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염소와 같은 가축은 물론 때로는 물소나 소와 같은 대형 가축까지 포식하기 때문에 코모도들은 지역 마을의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소는 지역 사회의 중요한 수입원이자 식량이기 때문에 농부들은 이러한 포식으로 인해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입습니다. 소규모 농가의 경우 코모도 왕도마뱀에게 소를 잃으면 재정 상황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는 이미 포식으로 손실을 입은 축산 마을의 농업 생존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포식으로 잃은 동물을 대체하는 것은 막대한 비용이 드는 작업이며 지속적인 공격 위험은 농업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코모도 드래곤은 오랜 기간 동안 경제적, 생계적 피해를 입혀왔기 때문에 농부들은 이 포식자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코모도 드래곤 사냥은 가장 효과적인 전략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코모도 드래곤 사냥 관행은 인간과 야생동물 간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입니다. 농부들이 코모도 드래곤과 다른 동물들에 대해 방어적 또는 보복적 행동을 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동물에게 다치거나 죽을 위험에 노출되도록 합니다. 이러한 갈등은 보존 활동을 통해 코모도 드래곤을 보호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제공된 영상은 주로 코모도 왕도마뱀의 공격에 대한 대응책으로서의 사냥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이 최상위 포식자가 서식하는 지역의 지역 농부들은 피해를 완화하고 갈등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비살상 가축 보호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코모도 왕도마뱀이 보호받는 동물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가장 널리 사용되는 전략 중 하나는 견고하고 특수한 울타리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코모도 왕도마뱀은 놀라운 힘과 뛰어난 굴착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울타리는 매우 정교하게 설계되어야 하며 돌이나 두꺼운 목재와 같은 내구성 있는 재료로 만든 높은 벽과 그 아래로 굴을 파는 것을 방지하는 깊은 기초가 필요합니다. 또한 특히 밤에 가축을 안전하게 몰고 다니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코모도 왕도마뱀은 낮에 가장 활동적이기 때문에 동물들은 보통 저녁 시간에는 요새화된 우리나 보호소로 몰리고 낮에는 엄격한 인간의 감독하에 방목됩니다. 가축 보호견이나 기타 보호동물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귀중한 억제책이 될 수 있으며 조기에 경고하고 다가오는 용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게다가 일부 지역 사회에서는 큰 소리를 내거나 밝은 조명을 사용하거나 코모도 드래곤이 방목 지역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일시적인 물리적 장벽을 설치하는 등 치명적이지 않은 억제책을 시행하여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기도 합니다. 이 영상은 갈등과 사냥이 보존 문제를 어떻게 악화시키는지 보여줍니다. 하지만 더 깊이 있게 살펴보면 환경단체와 지방당국이 시행하고 있는 수많은 갈등 관리 계획과 보존 전략이 드러납니다. 이러한 노력은 장기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 불법 사냥을 줄이며 코모도 왕도마뱀과 지역사회의 생계를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역사회 교육 프로그램은 농부와 마을 주민들이 코모도 왕도마뱀의 생태적 중요성을 이해해야 하고 공격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 조치를 교육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합니다. 코모도 왕도마뱀의 포식으로 가축을 잃은 농부들을 위한 가축 보상 제도도 있습니까? 이러한 프로그램은 보복 사냥의 유인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코모도 왕도마뱀을 인간 거주지에서 더 먼 지역이나 지정된 보호구역으로 이전하는 것도 고려되는 또 다른 조치이지만 이는 여전히 복잡하고 자원 집약적인 과정입니다. 더욱이 과학자들과 환경보호론자들은 가축관리 및 토지 이용 계획에 더욱 효과적인 권고안을 제시하기 위해 코모도 왕도마뱀의 이동 패턴과 사냥 행동을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의 궁극적인 목표는 멸종 위기에 처한 코모도 왕도마뱀을 보존하는 것과 지역사회의 생계를 보호하는 것 사이에서 섬세한 균형을 찾아 인간과 야생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더 깊은 생물학적, 생태학적 관점은 코모도 왕도마뱀이 가축을 노릴 때의 포식 행동과 생태계에서의 역할에 대해 더 자세히 보여줍니다. 코모도 왕도마뱀이 가축을 사냥하는 이유는 복잡할 수 있으며 종종 단순한 자연 먹이 부족을 넘어섭니다. 과도한 사냥이나 서식지 감소로 인해 사슴이나 멧돼지와 같은 자연 먹이가 감소하여 인간 거주지와 쉽게 구할 수 있는 가축에 더 가까워졌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가축이 민첩한 야생 먹이에 비해 더 쉬운 표적일까요? 코모도 왕도마뱀이 버팔로, 소, 염소와 같은 대형 먹이를 상대로 사용하는 구체적인 사냥 전략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코모도 왕도마뱀은 보통 매복 공격을 한 후 독을 한번 물고 나서 며칠 동안 부상당한 동물을 끈기 있게 추적할까요? 독의 구성과 메커니즘 또한 흥미로운 연구 분야입니다. 이 복잡한 독소 혼합물은 먹이에게 저혈압, 한금고, 쇼크 등 심각한 생리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메커니즘에 대한 더 깊은 이해는 더욱 효과적인 대책이나 치료법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코모도 왕도마뱀이 섬 생태계에서 최상위 포식자로서의 역할을 연구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코모도 왕도마뱀이 가축을 포식하는 것은 생태적 불균형을 나타내는 지표일 수도 있고 서식지가 점점 더 파편화되거나 인간 활동으로 인해 침범당하는 자연스러운 적응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코모도 왕도마뱀과 인간 사이의 갈등은 단순한 가축 손실에 그치지 않고 서식지를 공유하는 토착 공동체에 심각한 사회-경제적, 심지어 문화적 영향을 미칩니다. 가축 포식으로 인한 파괴적인 경제적 손실은 이 동물들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소규모 농가들에게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자산 손실이 아니라 주요 수입원과 필수 식량원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잠재적으로 피해 지역에서 이주하거나 전통적인 농업 방식을 완전히 바꿔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코모도 왕도마뱀이 가하는 끊임없는 위협은 공동체 내에 만연한 두려움, 스트레스, 심지어 분노를 조장할 수 있으며 특히 인간의 생명에 위협이 될 때 더욱 그렇습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갈등은 축산업이나 공동체와 자연과의 관계와 관련된 문화적 전통에도 미묘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 사이에는 코모도 왕도마뱀과의 오랜 교류와 공존 전략을 반영하는 전통적인 이야기, 노래 또는 민속 관습이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희귀하고 상징적인 종의 보존과 인간의 생명과 생계 보호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윤리적 측면은 매우 복잡합니다. 보존 정책이 코모도 왕도마뱀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공동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섬에 서식하는 사람들과 이 놀라운 생물 모두에게 공정성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까요? 아시아 지역에 위치한 인도는 다양한 종교 문명이 공존하는 신비로운 곳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단센, 이 지역에는 멸종 위기에 처한 수많은 동물 종들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 한 종만이 멸종 위기종으로 분류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인도는 개체수 회복 과정을 거치면서 국가에 큰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영화를 통해 이 동물이 어떤 동물인지 그리고 인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모험을 떠나보겠습니다. 이 황사에는 인도에서 가장 희귀한 새인데 이 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인도 북동부 지역 시골 마을의 여성들이 7월의 화창한 날에 황새가 움직이는 모습을 연상시키는 방식으로 춤을 추고 그네를 타는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가 관찰하는 이 생물은 검은색의 유난히 큰 부리를 가지고 있으며 하길로 알려진 C종의 일종입니다. 인도 북동부 지역 아삼의 브람푸차 계곡에는 흔하지 않은 C종의 일종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이 특정 종의 황새가 2007년에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되었다는 사실은 당시 약 450마리밖에 존재하지 않았던 이 종의 독특한 측면입니다. 감소 추세였던 개체수는 현재 회복세를 보이며 1900년 이전보다 4배나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국제자연보전연맹 IUCN은 황새를 멸종 위기종에서 준위협종으로 분류했습니다. 이 황사의 종에 놀라운 개체수 회복을 이끈 요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인도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인도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수천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뼈를 삼키는 사람은 산스크리트어 하길일의 또 다른 의미입니다. 이 거대한 황새가 상한 음식을 자주 먹어치우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불운을 겪게 되고 나쁜 결과를 가져온다고 믿었습니다. 옛날에는 지역 주민들에게 큰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으로 여겨져 이 지역에 거주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이 늙은 황사에는 시끄러운 소리를 내고 역겨운 냄새를 풍기며 뿔에서 죽어 지역으로 뿔을 옮기는 습성으로 악명 높습니다. 차일라는 무게가 최대 8kg급까지 나가기 때문에 거대한 나무 줄기에 자주 둥지를 틀곤 합니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은 황새가 이 지역에서 환영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을 쫓아내기 위해 나무를 베기로 했습니다. 나무를 베는 것은 황새의 개체수 감소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생태계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공영을 피하기 위해 과학자 피마 데비드 반은 용감한 선택을 했습니다. 이는 극소수의 인도 여성만이 감행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음악드막 이 종을 보존하기 위해 반은 지역 사회와 협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삼주에서 그녀는 농촌 가정에 사는 여성들과 교류했습니다. 이 지역, 특히 계곡의 나무를 소유한 가정에서 여성들이 차지하는 역할이 매우 크기 때문에 과학자 반은 공식적으로는 허용되지 않았지만 이 새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 새는 힌두 신화에서 비수신의 산으로 여겨지며 그녀는 이러한 측면에서 이 새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바마는 이 전략을 통해 수천 명의 여성을 설득하는 데 성공했고 이는 결국 군대 힐라차의 결성으로 이어졌습니다. 2010년부터 아암 마을 주민들은 나무와 멸종 위기에 처한 이 종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그 결과 나무 베기를 중단했습니다. 현재 힐라 자연보호기구 Hla Conservation Organization 회원은 약 1만 명입니다. 희귀 황사의 보호 및 떼매입 활동의 일환으로 홍보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청소년들에게 황새에 대한 인식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그림에는 오래된 풀이 그려져 있습니다. 황사의 그림은 가정의 여성들이 판매 목적으로 수놓거나 술을 놓습니다. 이 여성들의 공헌은 매우 중요하며 인도의 경제 및 사회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수천 명의 여성들의 소득 향상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여성들이 용감하게 보존 활동에 나설 때 마을의 사회 변화를 촉진합니다.
이는 세대를 보존하는 것 외에도 중요한 일입니다. 학교에서의 교육과 홍보를 통해 다양한 세대의 학생들에게 야생동물 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도 있습니다. 인도의 일부 지역에서는 차세대의 사고방식과 미래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제공하는 것 외에도 교육 세션을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큰부 관왕새는 세계에서 가장 큰 황사의 종 중 하나일 뿐만 아니라 생물학적으로 가장 독특한 종 중 하나입니다. 날개폭이 최대 3m에 달하고 몸무게가 거의 8kg에 달하는 이 새는 독특한 대머리, 거대한 쐐기 모양의 부리, 그리고 목에 늘어진 느슨한 피부 주머니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들은 이 새를 현대의 새보다는 선사시대의 동물처럼 보이게 합니다. 다른 우아한 황사의 종들과 달리 큰 황새는 외형이 위협적이거나 기괴하다고 묘사되는 경우가 많지만 생태계에서 대체할 수 없는 역할을 합니다. 그 형태는 먹이를 찾아 먹는 것을 중심으로 하는 식습관과 생활 방식에 특화된 적응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특징은 진화적 관점에서 볼 때 매우 흥미로울 뿐만 아니라 생태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합니다. 황사에는 자연의 기이한 존재를 넘어 도시 위생에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새들은 청소동물로 유명하며 종종 동물 사체와 폐기물을 먹습니다. 인도 아삼주의 구와하티와 같은 도시에서는 쓰레기 매립장에서 자주 목격되는데 유기 폐기물을 정화하는 데 있어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썩은 살을 먹고 도시 지역에 축적되는 것을 막음으로써 이 황사에는 질병 확산을 줄이고 생태계 균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황사에는 자연적인 쓰레기 처리장 역할을 하며 지역사회에 무료이고 지속가능한 폐기물 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큰 황새의 개체수는 2007년 약 450마리에서 현재 거의 2마리로 증가했지만 여전히 이 종을 위협하는 많은 위협이 존재합니다. 급속한 도시화로 인한 서식지 파괴, 먹이 활동장 오염, 그리고 전력망 확충은 모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합니다. 개발을 위해 둥지를 튼 나무들이 계속해서 벌목되고 있으며 가공전선은 이 큰 새들에게 치명적인 함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욱이 황사에는 폐기물을 먹이로 하기 때문에 플라스틱이나 독이 든 고기를 섭취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체수가 증가하더라도 이러한 근본적인 위협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 종의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큰부 관왕사의 보존에 있어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는 대중의 인식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여러 세대에 걸쳐 이 새들은 의심과 혐오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죽음, 부패, 악취와 연관되어 많은 지역 사회는 이 새들이 불운을 가져온다고 믿었습니다. 시끄러운 울음소리와 지저분한 둥지는 골칫거리로 여겨졌고 사람들은 둥지를 튼 나무를 베거나 알을 파괴했습니다. 인간과 황사의 사이에 이러한 적대적인 관계는 황사의 개체수 감소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러한 인식을 바꾸는 것은 모든 보존 노력에 필수적이었으며 과학적 해결책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변화도 필요했습니다. 여론을 바꾸는 데 사용된 가장 혁신적이고 효과적인 전략 중 하나는 전통적인 힌두교 신앙을 활용하는 것이었습니다. 환경보호론자들은 아사모로 하르길람으로 알려진 그레이터 아주탄트가 비슈누 신과 연관되어 있으며 비슈누 신에게 상징적인 산으로 여겨진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새를 영적인 이야기에 포함시킴으로써 지역사회는 이 새를 해충이 아닌 보호받아야 할 신성한 존재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환경보호 활동에서 문화적 스토리텔링의 힘을 보여줍니다. 과학적 사실과 전통적인 가치가 결합될 때 사람들은 그 생태적 목표를 더욱 적극적으로 지지하게 됩니다. 그레이터 아주탄트 보존 사업의 성공 비결은 지역 여성들의 창의적인 표현 활동 참여였습니다. 아삼 농촌 지역의 여성들은 황사의 이미지를 전통 자수, 직물 디자인, 그리고 또 가정 장식에 접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수공 예품들은 이제 국내외 시장에서 판매되어 여성들에게 소득을 제공하는 동시에 황새의 공영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있습니다. 보존 캠페인으로 시작된 이 사업은 생태와 권한 부여를 결합한 활기찬 사회운동으로 성장했습니다. 이러한 장인들은 황새를 불행의 상징에서 자부심과 회복력의 모티브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상당 부분은 지역사회 여성들의 리더십 덕분입니다. 환경보호론자 푸르니마, 데비 바르만 박사가 이끄는 여성들로만 구성된 풀뿌리 운동인 하르길라 군대의 에헤길라 아미는 아삼주 황사의 보호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한때 가정에만 국한되었던 이 여성들은 이제 대중 연설가, 교육자, 그리고 환경운동가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활동은 대부주탄트, 즉 큐레이터 애주턴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성 역할을 재정의하고 교육을 장려함으로써
마을 전체의 삶을 향상시켰습니다. 여러모로 황사의 이야기는 환경 활동이 어떻게 더 광범위한 사회 변화의 촉매제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레이터 아주탄트의 성공 사례는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지역사회 기반 보존에 빛나는 사례가 되면서 IUCN과 UNDP와 같은 국제기구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모델이 효과적인 이유는 외부 자금이나 강제력에만 의존하지 않고 지역 주민들의 지식, 참여, 그리고 주인의식을 바탕으로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한때 황새에게 적대적이었던 마을들이 이제는 황새의 수호자가 되었으며 이 모델은 인도의 다른 지역과 그 너머에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보고 자신이 보호하는 종과 정서적으로 연결될 때 지속 가능한 보존이 가능함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풀뿌리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위성 추적 및 드론 감시와 같은 최신 도구를 활용하여 황사의 개체수와 둥지 습관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일부 황새에 장착된 GPS 장치는 연구자들이 황새의 이동 패턴, 이동 경로, 서식지 이용 방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데이터는 장기적인 보존 전략을 개발하고 둥지와 먹이 공급지를 보호하기 위해 지방정부의 로비 활동을 펼치는 데 필수적입니다. 그레이터 어주턴트 보존 프로그램은 최첨단 과학과 지역사회의 지혜를 통합하여 생물 다양성 관리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황사에는 단순한 새가 아니라 희망, 회복력, 그리고 변화의 상징입니다. 아삼 전역의 학교에서는 노래, 그림, 그리고 과학 프로젝트를 통해 한때 경멸받던 이 새에 대해 배우고 있습니다. 황새를 중심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은 야생동물을 소중히 오직 여기고 모든 생명체의 상호 연관성을 이해하는 새로운 세대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황새를 국가적 자연 보호의 상징으로 공식 인정해야 한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황새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종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문화, 그리고 공동체가 자연을 위기에서 구해낼 수 있는 힘에 관한 것입니다.